네, 안녕하세요. 자, 연준발 충격의 여진이 하루 더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음, 자, 초반에 이제 어, 약간의 반등 시도가 있었어요. 이 프리마켓부터 해서 약간의 반등 시도가 있었지만 음봉 나오고 양봉으로 이렇게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음봉이 양봉을 장악하면서 아래로 이렇게 전저점이 깨지면서 이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약간의 매도가 더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력으로 반등이 좀 나왔지만 거래량이 실리지 못하면서 자, 이렇게 이제 종가를 어, 뭐 약간의 이제 반등 시도를 하면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이 문제는 애프터마켓에서 예, 자, 쭉 밀려버렸습니다. 근데 이 애프터마켓에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그다음에 애플, 메타, 예, 그리고 AMD, 구글, 예, 전 종목들이 동일하게 애프터마켓에서 동반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지금 하락 추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반등을 시켜서 이 추세선을 돌파를 시키지 못하면은 이 추세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을 이렇게 리스크가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나스닥 차트의 모습이고요. 자, 나스닥 차트 이렇게 보여 있고 좀 이 그동안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룸이 생겼죠. 아래쪽으로 좀 움직일 룸이 생겼고 전 저점과 현재 위치가 한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더 이렇게 여지가 좀 있죠. 그 다음에 일봉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60선 위에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20선에 딱 걸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눈여겨 봐야 될 것은 항상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 추세에서 이렇게 벗어날 때 있죠. 예, 이렇게 가다가 이게 추세에서 벗어나고요. 지금은 이렇게 좀 가다가 추세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 상태로 보면은 당분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가 뭐 이렇게 내려오던가 어떻게 어찌 됐든 일정량의 조정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 어, 근데 이 조정의 지금 지점이 이게 주봉상 모습을 보면 이제 여기에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이 하락 추세로 들어갈 때 분봉에서 먼저 추세가 깨지고 그 다음에 일봉에서 깨지고 그 다음에 주봉에서 깨지고 월봉에서 깨지고 그렇게 이제 단계별로 가거든요. 그래서 최근 며칠이 중요합니다. 이제 일봉에서 추세를 벗어나고 동시에 주봉에서 추세를 벗어나고 근데 주봉에서 추세를 벗어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좀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12월과 1월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벌써 이제 공포감이 드는 게 뭐냐면 22년에 보면은 이제 1월이 시작을 하면서 바로 폭락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1월 첫 번째 거래일은 이제 급등의 시작이거나 폭락의 시작이거나 이러니까 어떤 변동이 심합니다. 여기도 이제 1월에 바로 이렇게 밀고 올라갔죠. 그래서 1월 이제 해가 넘어가면서 그 어떤 변동이 심한데 21년 요때 모습이 재현될까봐 지금 왜냐하면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좀 그리고 연말을 앞두고 이제 각종 세금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 확정 같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12월에는 이제
이런저런 변동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익 실현을 이제 12월 말 전에 일정량 해놓고 그걸로 이제 다음 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여튼 지금 하락에 비해서 반등이 약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예, 그 하락에 대해서 반등이 약하면 추가 하락한다라는 이 패턴이 좀 발생이 될 리스크에 이제 봉착했고 거기에서 만약에 지지를 보인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전화 회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어떤 상황적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저점을 한번 잡아서 반등을 시켜놨는데 반드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카트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의 역작용에 의한 하락이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추가로 흘러내리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번 상황을 보면은 시장이 그동안 상승을 많이 해서 가격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매크로적인 상황, 그러니까 금리 결정에 따른 그런 매크로적인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근원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 자 이게 발표가 되는데요. 이 0.3에서 0.2로 11월 달 2.3에서 2.5로 여기가 조금 아니 MOM 0.2에서 0.2 그러니까 지금 월별로 봤을 때는 양호합니다. 예.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이 물가에 대한 것을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줬어요. 물가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목표한 2%에 아직 도달도 못했는데 물가가 다시 꿈틀한다. 그러면 금리 인하 엄청 천천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물가 발표에 이제 집중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물가 발표가 이제 예상치보다 만약에 물가가 더 높게 나온다. 그럼 시장은 놀랄 것이고 예상치에 부합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시장은 약간 이제 한숨 고르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FOMC가 끝나면은 그 위원들이 한 명씩 계속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 연설이 있고 또 달라스 연준 아니구나. 예. 그래서 각종 그 이제 연방 그 총재들 연설이 쭉 이어지게 되면서 그 연방 총재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영향도 받죠. 자, 10년물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동안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 이 리게티 컴퓨팅, 퀀텀 컴퓨팅, 지금 이렇게 되면은 급등시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곤란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자, 아이온큐.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많은 급등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점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인가? 이런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그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이 3.6 마이너스, 도지코인. 그러니까 이 상승 시 추격 매수는 항상 금지 사항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좀 또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막 어쩌고 막 그런 어떤 희망찬 이 찬란한 그런 상황 속에서 상승을 했죠. 그래서 고점은 항상 가장 휘황찬란한 모두가 다 희망적이고 그런 상황에서 최고의 피치를 올리면서 고점은 드러나게 된다. 교과서에 써 있는 대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어요. 연일 계속되는 호재가 발생이 되면서 막 정신없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도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막 앞으로 막 미래에 막 어마무시한 뭐가 막 펼쳐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올라가는데 항상 급등주는 다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타이밍의 싸움이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은. 뒤늦게 사게 되면 이런 하락 리스크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반에 사게 되면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고요. 타이밍의 싸움이다. 그리고 테슬라도 이제 아래쪽에서 사신 분들은 좋았는데 지금 이제 뒤늦게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손실의 리스크에 노출이 돼 버렸죠. 심지어는 이제 이틀 전, 3일 전에 사신 분들은 손실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11월 달하고 비슷한데요. 대기 매수세들이 얼마나 이것을 잘 잡아주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추가로 밀어 올려주느냐. 여기서는 300에서 지금 480까지 올렸으니까 거의 50% 정도의 상승을 보였거든요. 이쪽에서 또 대기 매수세들이 잡아가지고 400에서 50%면 한 500까지, 아니 600까지 쭉 밀어 올려준다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올리는 시도를 하다가 다시 이렇게 꼬꾸라진다. 그러면은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대기 매수세들한테 이제 기대를 이제 거기에 이제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대기 매수세들이 적극적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흘러내려가는 그런 수순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그날 반응을 보면서 이제 대기 매수세들이 얼마나 잘 잡아주고 있나. 지금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솟아올랐어요. 근데 어제는 거래량이 그거보다는 좀 적은데 그래도 적은 건 아니에요. 이틀간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실린 음봉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거래량이 실린 음봉이다.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이 거래량이 실렸는데 그 다음에 양봉으로 이렇게 반등을 시키면서 거래량이 다시 이렇게 늘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이제 거래량도 좋지만 가격의 흐름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음봉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수렴을 많이 합니다. 형태는 뭐 이렇게 음봉 다음에 바로 양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11선까지 음봉 한 2개 정도 만들었다가 여기서 양봉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승해서 하락을 했을 때는 저점을 어떻게 잡아주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밀고 올라가 주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상승이 이제 테슬라 역사상 가장 큰 상승이에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많이 그러니까 한 만큼 이 하락을 했을 때 이것을 이제 지지하고 받쳐주는
그 능력은 좀 쉽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게 테슬라 주봉으로 보면 거의 단기간에 보면 굉장히 역대급 상승이에요. 근데 이제 가격적으로 수익률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역대급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150에서 300, 100%, 450. 그러니까 한 200%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예. 근데 200% 정도는 쉽게 올라갑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한 400%로 올라간 적이 있기 때문에 예. 만만치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아마 오늘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겠는데 CPI 발표에 따라서 좀 분위기 좀 나빠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이제 좀 회복할 수도 있고 예. 어쨌든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예, 긴 윗꼬리를 단 이 봉이 만들어지면서 주봉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테슬라가 전고점 돌파하는 뭐 그런 일을 만들기는 좀 쉽지 않겠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자, 이제부터는 이제 방어.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 전쟁 영화라고 하면 적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막 공격을 했는데 이제 상대도 어느 정도 이제 반격에 나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이 반격에 나선 상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방어를 해야겠죠. 예,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방어에 성공하면 예, 재공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방어를 해내는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심이 굉장히 많이 동요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또 집중을 해야겠죠. 예, 그동안 상승을 굉장히 우리가 향유했죠. 즐거운 마음으로 향유했고 이제 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